됐어. 나는 만들어 놨는데 CU가 아직 안 들어왔어. CU야, 들어왔으면 채팅에다 얘기 좀 해줘. 들어왔구나, CU. 자,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 맞죠? 우리 오늘은 직선의 방정식 이야기 두 번째라고 하지만 오늘이 진짜 메인이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많이 못했잖아, 직선의 방정식 얘기를. 그죠?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좋아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울기랑 y절편에 대한 얘기만 딱 했잖아. 그치? 그죠? 직선의 방정식.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이어서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 갑시다. 자, 직선의 방정식. 자, 우리가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쓰고, 뭐 이렇게 ax 플러스 by 플러스 c라고 쓰고,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복습. 세정아, 이걸 무슨 형? 표준형. 얘는? 네네? 이야, 무슨 형? 일반형. 표준형과 일반형. 우리 2차 함수에서도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고치는 연습 되게 많이 했잖아. 그렇게 하셔야죠. 현아야, 잠 깬 현아야. 7시 넘었어. 무슨 신데렐라도 아니고 이거. 신데렐라도 아니고. 이 표준형의 약점이 뭐가 있다고 했죠? 약점이 하나 있었죠. 네. X축이랑 평행한 Y축에 평행할 때 아니요. 둘 중에 하나 나타낼 수 있어요. 하나만 못 나타내. 어떤 건 못 나타낼까? 둘 중에 하나였는데 50% 확률이었는데 Y축에 평행한 거를 우리가 나타낼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다가 이어서 하는 게 바로 축에 평행한 직선들. 근데 사실 축에 평행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를 보통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 근데 난 축의 수직이라고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느낌이 들어. 왜 그런지 한번 봐봐. 우리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있으면 이제 여기가 A 자리라고 해봐. 그럼 이 식을 뭐라고 해 우리가? 이렇게 Y축에 평행한 이 직선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어? 이제 여기 A, 0을 지난대요. 뭐라고 하면 돼? X는 A라고 하잖아. X는 A. 그죠? 얘는 어느 축에 평행? Y축에 평행한데 X는 A라고 하는 거야. 서로 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죠? 근데 X축의 수직이라고 하면
x축의 수직이라고 하면 x는 a 이어지잖아. 이제 연관성이 있잖아요. 그지? 이해돼? 자,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b라고 해봐. 얘는 뭐라고 해? y는 b라고 하지? y는 b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어서 하는 거야. 아까 너의 대답이 이어서. y는 b라고 하는 거는요. 여기 m이 0이면 되는 거야. 그치? m이 0일 때는 이건 만들 수 있어. 이렇게. 근데 얘는 m에 뭘 집어넣어도 만들 수가 없어. 그래서 x축의 수직인 직선을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다. 누가? 표준형이. 표준형이. 나머지는 다 할 수 있다. 오케이? 됐지? 응.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축의 평행한 얘기는 우리가 많이 얘기 안 해도 이제 이 정도는 알잖아. 할 수 있죠? 됐죠? 됐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에는 진짜 직선의 방정식의 식 구하기 합시다. 이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직선의 방정식 하면 이 식을 구하는 방법이 핵심이야, 핵심. 자, 첫 번째, 너무 쉬운 이야기. 이거는 너무 쉬워서 서연이한테 세 개를 다 물어보고 싶다. 자, 4개 나오는데요. 자, 기울기가 m이고 y절편이 n인 직선의 방정식 구하세요 라고 하면 서연이가 나 때릴지도 몰라. 선생님, 저한테 이런 걸 물어보시면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 서연아, 뭐라고 하면 되지? 기울기가 m이고 y절편이 n이면? 봐봐, 말도 안 해주잖아. 그냥 저거잖아요. 왜 저한테 이거 물어보세요?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하면 되지. 이건 좀 물어보기도 민망하지. 자, 두 번째, 자, 기울기 m이고요. 한 점 x1, y1을 지나는 이 직선의 방정식 얘기하는 거야. 원래 우리가 시우야, 시우한테 물어볼 수가 없지 이거. 아까 물어봤어야 돼. 중1 때 물어봤어야 되는데 지금은 물어볼 수가 없죠. 자, 우리가 한 점을 지나는 직선 몇 개 있어요? 한 점 지나는 직선? 몇 개 있어요? 무수히 많아요. 한 점 지나는 직선. 2점 지나는 건 딱 한 개만 있어요. 그러니까 2점을 지나면 이게 하나로 고정이 되는 거야. 딱 결정이 되는 거야. 직선의 방정식이. 자, 기울기랑 한 점을 주면 하나로 결정이 된다고. 예전에 우리가 어떻게 풀었냐면 이거 중학교 2학년 때도 풀었어요. 이거를 어떻게 풀었냐면 y는 기울기 아니까 기울기가 만약 이거 한 점을 1,5라고 하면 기울기가 이거 한 점 1,5를 지난 직선의 방정식 구하세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풀었었냐면 y는 2x 플러스 b 써놓고 여기다 1하고 5 집어넣어가지고 b를 구했단 말이야. 그럼 2를 넘기면 이제 3이니까 b는 3이네. 그럼 y는 2x 플러스 3 이렇게 쓰면 돼. 원래 이렇게 쓰면 돼. 어려운 거 없잖아. 근데 우리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야.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실제 n을 구할 거라는 거야. 실제 n을. 이 n을 구하려고 해.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쓰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는 알아요. 얘는 몰라요. 얘를 구해야 돼, 지금 우리가. 그죠? 기울기를 알면 얘를 모르는 거잖아. 그래서 아까도 2x 플러스 b라고 해서 b 구한 거잖아. b를 몰라서. 얘를 구하려면 여기다가 x1을 대입하고 여기다가 y1을 대입해야 되겠지. 그러면 n 값이 어떻게 나와요? n은 얘를 넘기면 얘를 이쪽으로 넘겨야지. 마이너스 mx1 더하기 y1 이렇게 나온다고. 얘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넘기면. 그지? 그래서 이 n자리에 얘를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돼요? mx 마이너스 mx1 더하기 y1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지? 됐어? 최종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쓰겠다는 거야. 이렇게. m으로 묶어서. 이렇게 쓰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 식을 강조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쓸 거다라는 소리지. 기울기가 한 점이 나오면 앞으로 식을 이렇게 쓸 것이다. 알겠습니까? 기울기가 한 점이 나오면 앞으로 식을 이렇게 쓸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울기가 2고 1,5를 지나면 y는 2에 x 1,5라고 했니 우리? 아까 1,5라고 했어? 1,5라고 했나 봐. 이렇게 해서 2x 플러스 3이라고 쓴다고 이렇게. 알겠습니까? 앞으로 항상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러니까 잘 기억하셔야겠지? 그럼 우리가 문제에 만약에 이렇게 써 있었어. 이게 뭘 의미하는지 생각해 봐. y는 m에 x 플러스 1 플러스 3. 자, 이건 뭘 의미하는 거야? 잠깐 현아야. 이거 뭘 의미하는 거니? 그렇지. 얘는 기울기는 m인데 기울기는 아직 몰라요. 하지만 얘는 무조건 마이너스 1,3을 지난다는 거 알 수 있다고. 이해돼?
이 직선이 지금 뭐니까? 기울기가 m이고 한 점 마이너스 1,3을 지난 직선입니다라는 거 아는 거잖아, 우리가 지금. 그치? 이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아, 기울기가 m은 지금 모르지만 무조건 마이너스 1,3은 지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알겠어? 근데 이렇게 가르쳐 주겠니? 아니, 아마 이렇게 가르쳐 줄 거야. mx-y 플러스 m 플러스 3. 얘는 어느 점을 지나나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나 지금 얘 전개하고 y만 넘겼을 뿐이야. 똑같은 식인데. 애들이 이렇게 좀 어느 점을 지나요? 그러면 저 어떻게 알아요? m을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요? 이러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알 수가 있다. 알겠죠? 왜? 기울기가 m이고 한 점 마이너스 1,3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알겠어요? 자, 그리고 또 다른 방식으로는 우리가 이걸 m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뭘 쓸 수 있어? m에 관한 항등식이라고 쓸 수 있잖아. 그치? m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기울기 m을 모르니까 m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 그러면 얘는 m에 관한 항등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그럼 우리가 얘를 m 있는 놈 묶으시고 m 없는 놈 묶으시면 이놈이 0, 이놈이 0 이렇게 되잖아. 이놈이 0, 이놈이 0. 그죠? 그래도 뭐가 나와? 마이너스 1,3이 나오지. 그래서 마이너스 1,3을 지난다 할 수 있어. 알겠어요? m 값에 관계없이 지난다 하면. 같은 얘기잖아. 다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울기와 한 점을 알 때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나 정말 계속 강조해 이거. 너무너무 강조해. 내가 직선의 방정식에서 제일 강조하는 거야 이게. 왜냐면 나중에 너희들이 수1, 수2, 수2 배울 때도 접선의 방정식 막 나오거든? 그때 막 미분 적분하고 막 그럴 때도 계속 써먹어 이 식을. 계속 써먹을 거야. 그러니까 잘 알아야 돼. 알겠죠? 자, 그럼 이제 3번 해볼게. 세 번째는 두 점을 지날 때, 두 점. 아까도 두 점을 지나게 되면 뭐 한다고 했어요? 기울기가, 아니, 직선이 하나가 결정이 된다고 했지. 두 점 지나는 직선은. 하나로 결정됩니다. 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한 점 지나는 건 무수히 많다. 하고, 두 점 지나는 건 하나로 결정됩니다. 라고 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두 점을 알고 있을 때 뭘 구할 수 있죠? 두 점 나오면 항상 여러분들이 먼저 구하셔야 돼. 이 평면 좌표 평면에서는요, 두 점이 나오면 항상 뭘 구하셔야 돼. 물론 여기 우리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우리가 얘의 기울기를 구한다라고 얘기하겠지. 그지? 기울기를 구할 수도 있고, 두 점이 나오면 뭘 구할 수도 있고, 거리를 구할 수도 있고. 그지? 또 뭐도 할 수 있냐면, 이 각 축의 수선의 발을 내려가지고 그 다음을 노려보는 거야. 수선의 발을 내려서. 닮음을 써먹을 수도 있고. 일단 우리가 두 점이 나오면 연결해서 기울기 구해보거나, 두 점을 연결해서 거리를 구해보거나, 아니면 수선의 발을 내려서 뭔가 닮음을 써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을 해보는 거지. 알겠어요? 어쨌든 여기서는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 왜? 기울기 공식이 원래 x2-x1에서 y2-y1 해버리면 이 기울기가 나오잖아. 두 점을 치는 기울기가 나오잖아. 그러면 바로 다시 일로 돌아와 봐. 여기 기울기랑 한 점을 알 때 식을 구할 수 있었지.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해서 기울기를 구해버렸더니 기울기와 두 점을 안 해? 그치? 기울기 한 점만 알아도 구할 수 있는데 기울기가 두 점을 알고 있어. 그럼 당연히 구할 수 있지. 그죠? 구할 수 있게 된단 말이야. 자, 네 번째. 두 절편을 알 때. 이렇게 x절편이 A, y절편이 B입니다. 이렇게 써 있을 때. 어찌 보면 얘는 이거랑 같은 거지. 왜? x절편이 A라는 것은 A, 0을 지난다라는 얘기고 y절편이 B라는 건 0, B를 지나는 거잖아. 그럼 두 점을 알 때랑 똑같지. 그쵸? 그럼 우리가 둘의 기울기 구하고 y절편도 알고 있으니까 식을 구할 수는 있어. 수월하게 구할 수 있는데 얘는 굳이 꼭 하나를 빼놓은 이유가 있단 말이야. 왜 그러냐면 이런 하나의 식을 또 하나 만들어서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가 1입니다 라는 이 식이 바로 x절편과 y절편 알 때 구하는 식이야. 왜냐면 집어넣어봐. a, 0 집어넣어봐. a, 0 그럼 a분의 a 1은 1 이렇게 나오잖아. 그죠? 0, b 집어넣어봐. 0, b 그러면 여긴 0이고 여긴 b분의 b니까 1은 1 이렇게 나오지. 그래서 x절편이 a고 y절편이 b일 때 이런 식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께 이거 나오고 이걸 식을 구하라는 건 별로 나오지 않지만 이렇게는 많이 나온다고. 어떻게?
2분의 x 더하기 4분의 y가 1일 때 이 직선과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 이런 문제 많이 나와. 이 직선과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시오. 보자마자 여러분 뭐 하셔야 돼? 딱 보고 아이고야 얘는 x절편 2고 y절편이 4네. 그래서 이렇게 샥 그려놓고 넓이는 4 이렇게 해야 된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걸 보고 그걸 캐치하셔야 된다고. 캐치. 지금 절편을 강조한 이야기구나. 알아들어? x절편이 y절편이 4. 그렇게 해서 풀면 되겠네 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여기까지 됐어. 잘 따라오셨죠? 문제 없이 따라왔지?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얘다, 얘. 가장 중요해, 가장. 기울기 한정. 누가 뭐라 해도 이게 중요하다고. 꼭 알고 있어야 돼. 직선의 방정식 겁나 많어. 지금 아직 우리 할 게 엄청 많어. 거기서 멈추는 거 아니거든, 우리. 계속 할 거야. 엄청 많아. 뭘 배울 게 많아. 일단. 그 두 개가 하나로 돼 있어.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못 봤잖아, 시험을. 그쵸? 자, 여기까지 됐어요? 자, 됐지?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었어. 아, 이제 어떻게 구하는지 알겠다. 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는 0은 괜히 지었다. 는 0까지는 놔둘 걸. 자, 우리가 이런 얘기를 또 한번 해봅시다. 도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을 우리가 찾아본다고 하자. 자, 원의 넓이를 2등분하려면 어디를 지나면 될까? 원의 넓이를 2등분하려면 당연히 원의 중심을 지나면 되겠지. 그치? 원의 중심을 지나면 얘가 어느 직선이든 어디서 지나가든지 간에 이 넓이를 2등분한단 말이야. 그죠? 자, 두 번째, 이 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려면 어디를 지나면 될까? 사각형. 직사각형 말이야. 평행사변 이런 거 말고. 평행사변도 가능. 직사각형. 우리가 직사각형만 얘기하자. 직사각형 넓이를 2등분한다. 어디를 지나면 돼? 어디를 지나면 되겠어요? 마주보는 꼭지점? 대각선 말하는 거야? 대각선을 지날 때 2등분 된다? 대각선 2등분 되는 거 맞죠? 이렇게 쑥 지나가거나 이렇게 쑥 지나가면 대각선 2등분 되죠. 그럼 그 두 직선만 사각형 넓이를 2등분할 수 있어? 어때? 네? 뭐라고요? 평행한 직선. 중점? 어떻게 말하는 거지? 평행한 직선 두 개를 이으라고? 중간? 얘의 중점? 얘의 중점. 아래 있는 것도 중점? 연결? 얘도 중점 잡아서 연결? 아이고 힘들어. 그냥 대각선의 교점이라고 하면 돼. 이거 바로 그 자리야. 대각선의 교점을 잡으면 이 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은 이 사각형의 넓이를 다 2등분해. 이 점만 지나도. 아까 원에서도 이 점만 지나면 다 2등분 하잖아. 이렇게 지나가도 다 2등분, 이렇게 지나가도 다 2등분. 근데 얘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지나가도 이 넓이가 2등분이 되고 있는 거야.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아. 그럼 애들이 이제 의심한다고. 아닌 것 같은데요. 2등분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럼 여러분이 이거랑 이거가 합동이라는 사실을 알면 되잖아. 그렇지? 얘네들이 합동임을 알면 되지?
자, 여기가 원래 평행했으니까 여기 있는 각과 여기 있는 각은 같을 거야. 그리고 이 길이와 이 길이도 같죠. 그치? 맞지? 그 다음에 이 길이는 음악꼭지가 이렇게. 그럼 ASA 합동이 되네. 합동이니까 이 넓이와 이 넓이가 같겠지. 그러면 이걸 슉 넣어주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넓이가 같으니까 이등분 된다고 할 수 있어. 어떻게 지나도 이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면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고 슉슉슉 어떻게 돼도 이 넓이를 이등분할 수 있다는 소리야. 알겠죠? 그럼 만약 문제에서 이 원도 이등분하고 이 사각형도 이등분하라고 그런 직선을 구하세요. 그럼 우리 뭘 찾으면 돼? 아,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으면 되는 거지. 이해돼요? 알아듣겠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우리 찾을 수 있잖아. 그렇게 찾아보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한 번 더. 이번에는 삼각형의 넓이를 이등분하래. 얘는 어떻게 하면 될까? 서연아, 삼각형 넓이는 어떻게 이등분해? 어떻게 하면 이등분하지? 서연? 어떻게? 무게중심 찾으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 무얼 찾아? 어떻게 할까? 중간이라는 건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는데 어떻게 중간을 찾아? 어? 중간을 어떻게 찾지? 외심? 내심? 무게중심? 아니면 뭘 찾아? 넓이를 이등분하고 싶은데요. 어딜 지나면 이등분할 수 있을까? 어디? 어? 선이랑 어떤 선이랑? 그러니까 또 어떻게 선을 연결해야 되는 거야? 그걸 알려주세요. 외심은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고 내심은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고 무게중심은 이 중선의 교점이잖아요. 중선의 교점.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선을 연결해서 만나는 점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선이랑 선이랑 이렇게 해서 만나는 점이 이러면 어딘지 어떻게 알 수가 없어. 어디로 할까? 모른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어? 모른다고? 없다고? 모른다고? 없다고? 아니 나는 선택 의문문을 했는데 yes or no로 대답을 해버리면 모른다고? 없다고? 네. 그럼 뭐라고 해야 되는 거야? 현아, 어느 점이야? 삼각형 넓이 이등분. 야, 되게 어렵네. 한 꼭지점에서 외심을 지나면서 대변의 중점으로 간다. 아, 한 꼭지점에서 이 외심을 일단 먼저 구하고 외심이 한 이쯤에 있었다고 쳐. 외심에서 한 꼭지점에서 외심을 지나고 대변의 중점을 지나는 이런 직선이 어디 있어? 어? 외심을 지나면서 내심도 똑같죠. 내심도 똑같죠. 삼각형은요, 어떤 점 지난다고 모두 다 이등분하는 놈이 없어. 없어. 그런 애가 하나도 없어. 그럼 뭐만 존재해? 중선만 존재해, 중선. 꼭지점에서 대변의 중점을 연결하면 그때에만 넓이가 이등분 되는 거지. 이거는 우리가 공식으로 외우지 않고 원래 우리 그랬잖아. 삼각형 있을 때 밑변의 길이의 비가 이 삼각형 넓이의 비가 같다. 아까 했잖아, 우리. 그죠? 그러니까 이게 중선으로 갈 때만, 이 넓이가 1대1 될 때만 이 넓이가 이등분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중선 하나, 이쪽 중선 하나, 이쪽 중선 하나 이렇게 세 중선만 넓이가 이등분할 수 있어. 사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아니요 선생님 만약에 여기가 전체 넓이가 10인데요. 딱 이렇게 지나갈 때 5가 될 때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한 번에 찾을 수는 지금 없고 우리가 이렇게만 꼭지점에서부터 대변의 중점을 이은 중선들만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고 할 때는 구할 수 있는 거지.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모른다고 하면 내가 맞았다고 하려고 그랬어. 몰라?
아니면 아니 모른다가 아니라 없다고 하면 맞았다고 하려고 그랬어. 몰라 없어 네. 몰라 없어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자 어쨌든 지금 이렇게 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뭘 할 거냐면 두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자, 두 직선의 위치 관계. 자, 이것도 중2 때 다 배웠던 내용이라서 여러분들이 다 잘할 것 같은데 일치와 평행 그리고 또 뭐가 있어? 어제 어떤 아이가 일치와 평행을 얘기했더니 꼬인위치를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꼬인위치도 물론 있긴 하죠. 두 직선에서 위치 관계. 근데 그건 공간까지 넘어갔을 때고 우리는 이 평면 좌표 평면 상에서만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일치와 평행 말고 또 뭐가 있어요? 한 점에서 만난다 있지? 그래서 여기다가 한 점에서 만난다를 쓰는데 중학교 2학년 때 딱 여기까지만 딱 했어. 한 점에서 만난다로 끝났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한 점에서 만날 때 중에서 아주 특이한 지점에 대해서도 한번 특이한 위치관계에 대해서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수직으로 만날 때도 한번 해봅시다 라는 거지. 하나를 더 추가해서 할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표준형도 했고 일반형도 했으니 그 두 개를 다 써볼게. 이렇게 있을 때 세정? 일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니 지금 내가 뭘 썼는데요. 지금 뭐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고요. 1차요? 1차? 아니 일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고 있는데 1차요? 1차. 써놓은 게 일치인데 지금 1차요? 그러면 어떻게 해? 일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네? 그럼 뭐라고 쓸 거예요? 말을 해주세요. 아니요.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죠. 네. 평행은 어떻게 할 거예요, 보경? 한점 보고 보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서연, 한 점에서 만나면 어떻게 할 거야? 잘 안 들려. 야, 밖에 있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려. 뭐라고? 어? 걔랑 뭐라고? 한 점에서 만나기 위한 조건 말이야. 복잡하지 않아. 현아야, 한번 읽어줄래? 진짜로 읽으려고 하는 거야? 와. 그럼 어떻게 해? 졸다가 지금 어디 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자, M과 M-면 다르면 돼. 기울기만 다르면 무조건 만나. 다른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 기울기만 다르면 돼. 다 지금 기울기 같을 때 다 얘기했잖아. 기울기 같을 때. 기울기 같은데 이것마저 같을 때. 기울기 같은데 이건 다를 때. 기울기 같을 때는 이제 다 끝났잖아. 기울기 아닐 때를 얘기하는 거지. 이 중에서 수직으로 만날 때가 바로 얘네들이 곱한 게 마이너스 1이라는 아주 중요한 얘기. 이게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얘기야. 첫 번째 중요한 얘기는 뭐였어, 우리? 졸다가 다 까먹었나, 혹시? 야, 직사방정식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얘기 뭐라고 했어? 첫 번째 중요한 얘기 뭐야? 지금 잠시만요 하면 안 된다고. 0.5초 만에 나와요.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라고?
난 뭘 가르치고 있는 것인가? 첫 번째 중요한 게 뭐예요? 네, 고마워요. 기울기 한 점 지날 때 직선의 방정식이 제일 중요하다고. 기울기 한 점 지날 때 직선의 방정식이 제일 중요하다니까요. y는 mx-x1 플러스 y1이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제일 중요하다고. 그럼 두 번째 중요하다고 나온 게 이거라고, 지금. 두 번째. 내가 얘기해 주는 게 다 시험에 팍팍팍 다 나와. 100% 나와, 100%. 안 나올 수가 없어. 왜 그런지 또 증명을 해봐야 되잖아요. 왜 그러나요? 왜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로 갑자기 어디서 뚱딴지 같이 튀어나왔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고. 여기 직선 중에 한 놈이 이렇게 있어요. 또 다른 놈이 수직으로 이렇게 간대. 수직으로. 얘를 y는 mx라고 하고 얘를 y는 m-x라고 한다면 둘이 수직으로 만난대. 어떤 성질이 있을까요? 물어봤어. 그럼 우리가 x가 1일 때를 잡아, 그냥 x가 1일 때를. 그럼 이 자리가 1,m이 되고요. 이 자리는요 1,m-가 되겠죠. 이거 m-x의 위에 있는 점이니까. 그래놓고 피타고라스 하는 거야. 피타고라스를 했더니 두 점 사이 거리 해야 되니까 이거 0,0이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1에서 0 빼고 m에서 0 빼고 1의 제곱 m제곱 더하기 여기도 마찬가지죠. 1에서 0 빼고 m-에서 0 빼고 한 것이 뭐라고 해? 뭐라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뺀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뺀 거. m에서 m- 뺀 거. 이렇게 m에서 m- 뺀 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m에서 m- 빼면 되죠. 풀었더니 얘가 m제곱 m-제곱 마이너스 m-제곱 마이너스 2m m-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여기 m제곱 m-제곱 m제곱 m-제곱 남는 건 여긴 2만 남고 여기는 마이너스 2m m-가 남은 거야. 그래서 mm-는 마이너스 1입니다가 나온 거라고. mm-가 마이너스 1. 그래서 앞으로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면 서로 수직인 거구나 라고 알 수 있고, 그럼 반대로 우리가 서연아 기울기가 3이래. 그럼 수직인 기울기는 얼마입니까? 물어보면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얘기하면 되죠. 세정아, 기울기가 2분의 1이래. 수직인 기울기는 뭐니? 마이너스 2지. 우리가 항상 마이너스를 달아주고 역수하면 돼. 마이너스 달고 역수. 마이너스 달고 역수. 알겠지? 할 수 있겠지? 수직인 기울기 구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자꾸 나올 거야. 수직인 기울기 중요하니까. 기울기 하나 알려주고 수직인 기울기. 이렇게 하는 게 수직일 때 이야기였어.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아까 했듯이 일반형일 때도 한번 해보자는 거야.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놈과 a-x, b-y, c-는 0이라는 이런 일반형일 때도 해보자라는 거지.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일반형일 때도 일치하려면 죄다 같다라고 하면 돼? 싸그리 모두 같다? A랑 A-가 같고 B랑 B-가 같고 C랑 C-가 같다라고 하면 돼? 안 돼? 왜 안 돼? 같아야 일치 아니야? 같아야 일치 아닌가요? 동시 시청자 수는 계속 한 명이군. 아니, 지난번에 수업을 하는데 동시 시청자 수가 5명인 거야. 왜 다 누가 보고 있는 거지? 이게 이제 수략당 유튜브다 보니까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 구독 막 눌러가지고 누른 사람들은 막 들어온 거지. 나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지금은 다행히도 시우 한 명만 들어와 있어. 내 개인 유튜브 채널에다가 이걸 해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들고. 어쨌든 왜 다 같으면 안 돼요? 일치하는 건 다 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는? 왜 그래야 되는 거야? 왜 그냥 다 같으면 안 되고? 다 같은 게 일치 아니야? 응?
격하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으니 이유를 얘기해 주셔야죠. 네? 갑자기 잠에서 깨더니 애가 웃기 시작한다. 어? 왜 갑자기 난 분해, 이거 분해, 이거 분해, 이거 분해를 하고 있는 거야? 응? 왜? 모르겠어? 서연, 왜 우리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돼? 왜 안 되는 거야? 계속. 안 돼요. 왜 안 되는 거야? 안 돼요. 왜? 안 돼요. 왜 안 되는지를 알려줘야죠. 되니, 안 되니? 되는 것 같아요. 야. 여기서 안 된다고 했다가 뭐라고 하니까 지금 되는 것 같아요. 돌아왔어요. 세정아, 어떠니? 분위기 보지 말고 뭘 눈치를 봐. 어떠해? 어? 모르겠어? 씨한테도 물어보고 싶은데 이게 줌 수업이 아니니까 이거 씨한테 물어볼 수가 없다. 아쉽다. 씨가 저기다가 그냥 채팅창에 돼요 안 돼요만 쓰라고 할까? 안 돼요. 안 돼. 왜 안 되냐면 얘는 그러니까 x 플러스 y 플러스 1은 0하고 이게 10x 플러스 10y 플러스 10 이 두 식은 일치하는 직선이야? 같은 직선이야? 일치해 안 해? 일치해. 얘는 또 아니래. 일치하는 직선이잖아. 어? 일치하는 직선이라고요. 그럼 우리 일치하니까 얘네들이 같다고 해도 돼? 1은 10이랑 같다, 1은 10이랑 같다, 1은 10이랑 같다? 안 되잖아. 그치? 이런 문제가 생겼어. 왜 생기냐면 여기가 는 0이었기 때문이야. 는 0. 는 0이었기 때문에. 여러 실수배를 해도 식은 그냥 그대로 있을 거 아니야. 둘은 일치하는 거잖아. 그죠? 그럼 선생님 얘네들은 왜 같다고 할 수 있나요? 얘는 그냥 y라는 게 고정이 됐어. 1y, 1y. 실수배를 하면 달라져 버리겠지. 그지? 근데 여기는 실수배를 해도 는 0이기 때문에 여기 0 쪽이 그냥 다 괜찮아. 괜찮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실수배가 될 수도 있으니 비율을 따진다는 거야. 그래서 비율을 따진다고요. 비율을 따지니까 A-분의 A랑 B-분의 B랑 C-분의 C가 같다라고 쓰면 일치하는 거겠지. 그럼 이제 우리가 평행을 따져야 되는데요. 얘도 그냥 다 같다고 할 거야? 다 같다고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얘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해? 응? 연아야 어떻게 해? 일치할 때 평행할 때 둘 다 같다고 하면 안 되잖아. 뭐 어떻게 해? 여기는 안 된다고요? 왜요? 네. 네, 근데 y절편이 여기가 y절편이에요? 오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우리가 이제 내가 이 식을 표준형으로 좀 바꿔 놓아 보면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야. 얘는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라고. 그러니까 위에 걸로 따져보면 b분의 a랑 마이너스가 달려있긴 하지만 b-분의 a-가 같고 b분의 c랑 마이너스가 달려있긴 하지만 b-분의 c-는 같지 않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이해돼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a-랑 b의 자리를 바꿀 수가 있어. 그럼 여기는 a-분의 a랑 b-분의 b가 같아야 된다고. 이때 평행한 거야, 기울기가. 여기는 봐봐. c-랑 b 자리를 또 바꿔봐. 그럼 b-분의 b랑 c-분의 c는 같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 b와 c의 비율이 뭐와 연관이 있다? y절편과 연관이 있고 b와 a의 비율이 기울기와 연관이 있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 이야기는 기울기 관련, 여기 이야기는 y절편 관련 이렇게 된다고요. 알겠어요? 그러니 여기는 기울기가 같아야 되고 이쪽 y절편은 달라야지.
알겠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왜 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완벽하게. 대충 책에 그렇게 써 있던데요. 선생님이 예전에 그렇게 가르쳐 주셨었는데요. 이러시면 안 돼요. 제대로 아셔야지. 자, 그 다음에 그럼 한 점에서 만날 때는 우리가 뭐 하면 돼요? 기울기만 다르면 되니까 뭐랑 뭐? 아까 기울기 연관이 있는 게 뭐라고 했으니 이쪽이라고 했으니 얘가 다르면 된다라고 쓰라고. 이렇게 기울기가 다르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수직이요. 수직은 당연히 요놈의 기울기와 요놈의 기울기를 곱한 것이 마이너스 1이어야 되잖아. b분의 a랑 b-분의 a-를 곱한 것이 마이너스 1이라고. 여기 지금 둘 다 마이너스가 있는데 지금 없어진 거야. 둘이 곱하다 보니까. 그럼 얘 bb-를 이쪽으로 넘겨. a-는 마이너스 b-b-. 그럼 얘를 또 넘겨.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또 다른 식 하나 a 더하기 bb-가 0입니다. 라는 식이 하나가 나와요. 이건 일반형일 때 수직인 조건이야. 여기는 표준형일 때 수직인 조건, 얘는 일반형일 때 수직인 조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알겠지? 자, 본인이 이게 좀 나는 안 외워진다. 그러면 저렇게 표준형, 이런 식이 나왔을 때 표준형 고쳐가지고 위에 걸로 해도 돼. 근데 웬만하면 그냥 이렇게 외워놔. 얘도 외워놔. 일반형일 때 모양과 수직인 조건과 표준형일 때 수직인 조건들. 이 정도는 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 알겠죠? 자, 됐어. 아직 설명할 거 많은데. 자, 그 다음 이야기 해볼게요. 자, 그러면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하나만 더 얘기하고 끝내도록 할게. 원래 더 많이 하려고 난 준비를 했는데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이것도 아주 애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이야기라서 이걸 그냥 하고 넘어가야지, 안 하고 넘어가면 애들이 나중에 다시 와서 다음 시간에 또 하려면 이게 더 어려우니까 지금 해버립시다. 뭐냐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직선의 방정식을 얘기하는 거거든. 이 얘기만 하고 마칩시다. 뭐 더 하라고 해도 못하겠죠, 시간이. 자, 잘 봐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직선의 방정식을 얘기하는 거야. 새로운 직선. 자, 이걸 하려면요. 이건 약간 전제 우리가 좀 조건이 필요해서 내가 두 가지 정도 얘기를 할게. 그러니까 첫 번째, k 값에 관계없이 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 어떻게 하는 거지? k 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 얘를 우리가 뭘로 보는 거야? k에 관한 항등식이다 라고 하지? k에 관한 항등식이라고 하고 어떻게 풀었어? k에 관한 항등식은 어떻게 풀었지? k 있는 애들 다 묶고 k 없는 애들 묶어서 0이라고 한 다음에 이쪽이 0이고 이쪽이 0이다 이렇게 얘기했지. 슝 그런 거 쓴 거 아니야? 는 0 쓴 거 슝 뭐 이런 거 쓴 거 아니라고. 는 0이야. 자,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두 연립방정식의 해가 우리가 두 그래프의 교점이라는 거 알지? 우리 교점 구하라고 하면 두 연립방정식의 해로 구하잖아. 두 그래프의 교점. 교점 구하라고 하면 연립방정식 해 구하는 거 우리 다 해봤잖아.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랑 y는 mx 플러스 n이랑 교점 구하라고 y끼리 같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연립하잖아. 연립했을 때 나오는 해가 바로 그래프의 교점이었잖아. 그죠? 교점에 물론 x좌표 있기는 했지만 이렇게 해서 구했단 말이야. 자,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 지금 얘기를 꺼내는 거야. 자, 무슨 얘기냐? 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직선인데 두 직선의 교점이 있으려면 일단은 두 직선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y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한 놈하고 a-x, b-y, c-는 0이라는 또 다른 직선이 하나 있을 때 이 둘의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그러니까 이 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은 몇 개 있다고요? 세정아? 이 점을 지나는 직선 몇 개 있다고요?
네, 무수히 많다고요. 나 아까 이 하나라고 한 줄 알고 깜짝 놀랐어. 무수히 많아요. 무수히 많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을 우리가 하나의 식으로 표현해보자라는 게 지금 이 이야기야. 이 무수히 많은 직선을 하나로 어떻게 표현해보려고 하냐면 이렇게 쓰면 끝나요. 끝나. 그냥 이렇게 어려워하지 말고 한쪽에다가 K만 곱하셔서 써주시면 됩니다. 요 이렇게 쓰면 된다고. 그럼 내가 이제 너희들한테 설명을 해줘야지. 아니 왜 이게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내가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 그죠? 자, 여기 있는 이 식은요. K 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고 하면 K에 관한 항등식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K 앞에 있는 요놈이 0, 이놈이 0이어야지. 이해돼요? 이게 K 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면 이게 0, 이게 0이어야 된다고. 그지? 그럼 얘가 0, 얘가 0이라는 건 두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거야. 얘가 0, 얘가 0이라는 건. 그럼 두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면 뭐가 나온다고? 두 그래프의 교점이 나온다고. 이 두 식의 교점. 그지? 그러니 이 식 자체에는 반드시 이놈과 이놈의 교점을 지난다는 걸 알 수 있어. 이놈이. 아이고. 이 직선의 방정식이 새롭게 만든 직선의 방정식이 이것과 이거의 교점을 지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이해가 안 돼. 다시 한번. 자, 우리가 이런 식이 나왔는데요. 이게 K에 관계없이 성립하려면 이게 0, 이게 0이어야 된다고. 그치? 그래야 K 값에 관계없이 성립한다고. 슝슝. 자, 이거에 관계없이 성립한다. 그러면 이게 0, 이게 0이라는 건데 이게 0, 이게 0이라는 것은 두 연립방정식의 해를 동시에 0이 되는 그 해를 구할 수가 있고 그 해가 바로 뭐가 된다고? 이 두 그래프의 교점이 된다고. 그러니 얘는 이렇게 쓰기만 하면 이 두 그래프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식이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두 직선이 나왔을 때 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납니다 라고 하면 이렇게 식을 세워주면 돼. 그럼 이 K는 어떻게 구하나요? K 값은 하나로 정해지지 않으니까 무수히 많이 돌아갈 수 있잖아. 이게 이 하나의 점을 지날 때. 그래서 나머지 한 점을 가르쳐주는 경우가 많아. 이렇게 식을 세우고 난 다음에 이놈이 0,0을 지난다. 그럼 여기다 0, 0, 0, 0, 0 집어넣어서 K 값을 찾으면 돼. 뭐 1,1 지난다. 그럼 다 1, 1, 1, 1 집어넣어서 K 값 찾으면 돼. 이런 방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 꼼꼼하게 잘 기억하시면서 자, 이제 내가 풍산자에 있는 문제들을 한 번씩 그냥 쭉쭉쭉 훑어보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합시다. 푸는 게 아니라 그냥 훑어보고 마치도록 하자는 거야. 지워 되니? 말씀은 엄청 많이 해드렸는데 잘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이 개념을 좀 많이 애들이 어려워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직선의 방정식 얘기가 나오면 애들이 많이 어려워하더라고. 야, 겁나 더럽네. 우리 시우도 잘하고 있나? 시우 잘하고 있어? 잘 살아있니? 채팅으로라도 얘기 좀 해줘. 이게 이제는 줌은 얼굴이라도 살짝이라도 보이는데 말이라도 좀 할 수 있는데 이게 유튜브로 하면 채팅으로밖에 소통이 안 되니. 근데 또 이렇게 안 하면은 녹화가 안 돼. 줌으로는 녹화가 안 돼. 줌으로 녹화를 하면 그 시우랑 나랑 같이 있는 화면이 녹화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회의가 녹화가 되는 거지 원래는. 나는 이거 녹화를 하고 싶은데. 자, 풍산자 봅시다. 별로 크게 막 할 건 없어요. 한번 봐봐. 직선의 방정식. 자, 기울기와 한 점이 주어진 직선. 엄청 중요하다. 이거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나왔을 때 m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 아까 얘기했듯이 이걸 m으로 묶으면은 x-1 플러스 2 나오잖아. 1,2 지난다고. 그죠? 1,2 지나는 직선이다. 이런 거 보시면 돼. 그 다음 축의 평행 또는 축의 수직인 직선들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말씀해드렸고. 아까 내가 이 말을 못했네.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쓰는 건 맞는데요. 혹시라도 이 두 점이 이 x좌표가 같을 때가 있어. 그때는 기울기를 구할 수 없으니까
분모가 0 되면 기울기 구할 수 없잖아. 그때 x축의 수직인 그런 직선을 얘기하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지. 1,3을 지나고요. 1,10을 지난대. 이 직선의 방정식 구하세요. 그럼 얘네들이 여기서 이거 빼면 0, 여기서 빼면 7인데 0분의 7 이렇게 할 수 없잖아. 0분의 7 얘기할 수 없다고요. 분모가 0인 건 말할 수가 없어요. 얘는 바로 뭐다? x는 1이라는 직선이다. 이렇게. 이때에만. 그치? x 값이 같을 때를 생각해봐. 그럼 분모를 기울기 구할 때 분모가 0이 돼버리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1,3, 1,10 이렇게 나올 때는 x는 1. 만약 5,3, 5,10이면 x는 5. 10,3, 10,10이면 x는 10. 이렇게 하면 된다고. 알겠죠? 이렇게 일부러 이래서 한 번씩 보는 거야. 내가 혹시라도 빼먹은 게 있는지 한번 보려고. 자, x절편, y절편 주어졌을 때는 a분의 x, b분의 y는 1이라고 쓴다고 했고요. 이렇게 쓰고 나면 이런 문제들을 풀 때 이렇게 어딨어? 아니요, 여기 아니라 아니야, 뒤에 나올 거야. 자, 이제 그럼 다른 문제 풀 때 좀 잘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여러분 세 점이 나와 있는데 얘가 한 직선 위에 있대. 한 직선 위에. 세 점이 일직선 위에 있대. 일직선 위에. 세 점이 일직선 위에 있다면 우리는 얘네들의 기울기가 같다로 문제를 풀면 돼. 기울기. 얘네들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고 얘네들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데 그 기울기가 서로 같다고. 삐뚤어질 수 없잖아. 한 직선이니까. 그래서 기울기가 같다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넓이 2등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중선으로 가면 2등분 할 수 있어요. 점 A를 지나고 있으니까 점 A랑 BC의 중점을 지나면 돼. 중점은 어떻게 구해? 둘이 더해서 2로 나누면 되지. 중점 구해서 하시면 돼요. 자, 여기 또 그런 얘기가 나온 게 뭐냐면 여기처럼 이렇게 봐봐. 이 직선과 X축과 Y축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 얘기하고 있어.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보자마자 뭘 생각하라고? 아, 얘는 X절편이 A고 Y절편이 A제곱이구나. 오케이? A고 A제곱이구나. 여기는 A, 여기는 A제곱. 그래서 이 넓이는 2분의 1 A 세제곱. 이렇게 뭐 풀면 된다는 거지. 그런 방식으로. 자, 그런 말이었어요. 자, 일반형도 우리가 말씀드렸고, 직선의 위치관계 말씀드렸고,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인 거 엄청 중요하다 말씀드렸어요. 세 직선의 위치관계를 말을 안 했네. 봐봐, 이렇게 빼먹은 거 있으니까 여기 한 번만 나에게 한 번만 시간을 조금만 주세요. 자, 세 직선이 서로 다른 세 직선이라면 이 네 가지 경우밖에 없어. 네 가지 경우. 서로 다른 세 직선이라면 모두가 평행할 때, 모두가 평행하면 하나, 둘, 셋, 네 개의 면으로 나눈단 말이에요. 전체 평면을 네 개로 나눌 수 있는 거야. 네 개로. 자, 그 다음에 두 개만 평행한 거야. 나머지 하나는 평행하지 않은 거지. 그러면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로 나눠준다고. 6개. 근데 6개로 나눌 때가 하나가 더 있어요. 여기. 어떻게? 한 점에서 만나면 돼.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거야.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6개의 점에서, 6개의 면으로 나누는 거지. 6개의 공간을 나누는 거야. 평면으로. 자, 그 다음 마지막. 이게 원래 일반적인 경우예요. 삼각형을 만드는 경우. 이렇게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7개의 공간으로 나눠. 또는 삼각형을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지. 그래서 문제 대부분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세 직선이 삼각형을 만들지 않기 위한 A의 범위를 구하시오. A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삼각형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은 세 개가 모두 평행하거나 아니면 둘이 평행하고 하나가 평행하지 않거나 아니면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거나 이런 걸 물어본다고. 바로 아래도 그런 문제가 봐봐. 삼각형을 이루지 않도록 실수 A 값을 모두 구하세요. 이런 경우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나온 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한 얘기. 아까 써준 것처럼 다 그냥 죄다 쓰고 뭐만 하나 해라. K만 하나 곱해주면 돼. 뒤에다 곱하든 앞에다 곱하든 상관은 없어. 어디다 곱해도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끝나니까 여기는 아직 안 했으니 여기까지만 우리가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어디예요? 258쪽까지 숙제를 해오시면 될 것 같고 RPM은 어디까지 하면 될까? RPM 또 너무 많이 내면 또 욕할 거 아니야.
어차피 137부터 139까지는 하니까, 그치? 위에 올라가서 할 거 아니야. 137부터 139까지는. 그럼 140쪽은 또 그거 140, 141 거기 거의 없으니까 145쪽까지만 하는 걸로 하자. RPM은. 앞에 그 A 뭐 그 학교 시험에 나오는 유형 그런 건 우리 알잖아. 우리 뭐 학교 교과서 문제 이런 건 큰 의미 없잖아. 그래서 RPM 145쪽까지 하고 풍산자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합시다. 오늘은 좀 늦게 끝났네. 아이고. 시우야, 그러면 시우도 아니 우리 카톡으로 얘기할게. 시우야. 이거 끊고